전교 1등이 말해주는 팁이니까 또 잘 새겨 들으시면 2025년을 기준으로 광문고 시험이 이전 시험과는 완전 달라졌다. 가장 가까이에서 광문고의 이야기를 다 세세하게 담아보고자 기세를 꺾기 위해서 좀 어렵게 내기 때문에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럴 시간이 아깝다. 전교에 100점이 딱 2명 있습니다. 둘 다 공동 1등이고 둘 다 생각의 차이에서 영어를 듣고 있어요.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배치고사라던가 학교 시험 스타일,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배치고사 문제가 기억 안 날 정도로 막 풀었는데 선생님들의 예쁨을 독차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당시에 영어 반을 못 풀었대요. 다 오해다. 학생에는 봉사 시간도 주고 생기부도 탄탄하게 써준다.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친구들은 뭔가 활동을 많이 하고 생기부도 잘 쓸 수 있어서 제 선생님 기준으로 스포를 하셔요. 이런 문항을 낼 거다. 다양한 경향성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 과목이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역시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내신 때. 외부 지문으로만 내는 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신 때도 모의고사 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아예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던 키워드만 쓰면 맞출 수도 있는. 하이라이트 치신 부분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요. 충분히 또 대비 못할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 솔직히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한 애들이 많아갖고 시험 때 가서 읽고 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연계 지문을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1학년에 잔류를 하십니다. 외부 지문 2개를 저는 알고 풀었습니다. 인문, 사회, 경제, 철학 그리고 심리까지는 연계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 찾아보시고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하니까 반대 견해를 가진 B라는 외부 지문을 가지고 와서 평가해보라. 진짜 그건 사람이 외울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일부러 암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총정리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 복습하면서 정리해보고 설명을 완전 세세하게 잘 해주시거든요. 광문고를 성공적으로 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만점자 인터뷰 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광문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곽우영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광문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슬기입니다. 오늘 저희 광문고 학생들을 데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광문고의 이야기를 다 세세하게 담아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희 최대한 다양한 광문고의 모습들을 담아보려고 이런 아이들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문고의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예비고1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배치고사라던가 학교 시험 스타일,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저희가 다뤄볼 건데요. 오늘 우리 아이들 소개부터 한번 하고 들어가 볼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친구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심현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 2 올라가는 조민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사실 예비고1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가장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배치고사. 배치고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좀 오해와 진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배치고사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배치고사는 일단 국어부터 하자면 문제가 모의고사 중점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처음 시험 문제를 푸니까 기세를 꺾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국어는. 그리고 영어는 모의고사 같은 데서 듣기가 안 나오니까 모의고사는 그냥 영어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고 그 다음에 그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다 한 번씩 풀고 배치고사를 푸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현서야. 예비고일 때 이제 학원을 다니면 수업을 듣잖아? 이제 그 수업 때 내용과 배치고사에서의 문항의 괴리가 컸던 건가? 제가 학원에서 다녔던 그 선생님께서는 그 좀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문제를 난이도 없는 모의고사에서 쉬운 문제들만 그런 거 위주로 풀리셨는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 배치고사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고1 정도 수준에서 9평, 10평 정도 문제 난이도로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이과생, 민진이 이과생이니까 수학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있는 모의고사 중심으로 쌤들이 많이 내시는 것 같고 제가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배치고사를 처음 보고 다 문제를 다 풀지도 못하고 와서 완전 낙담하고 일주일 동안 완전 우울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자습반을 들어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배치고사 망했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3월 모의고사 잘 보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럴 시간이 아깝다.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라. 그러니까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게 저희 사실 두 번째 질문이랑 조금 더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이게 예비고일 아이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배치고사를 잘 못 보면 나중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아니면 뭐 생기부 아니면 선생님들이 좀 바라보는 인식 이런 측면에서 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나를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혹시 좀 없었어? 뭔가 배치고사에 대해서 쌤들이 얘기하시거나 그런 건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행평가도 3월 모의고사 본 이후에 몰려있고 막 이랬으니까 그냥 일단 진짜 제대로 자습반을 가려내는 건 모의고사부터지 않나. 재영이도 근데 할 말 있을 것 같은데? 재영이 배치고사 문제가 기억 안 날 정도로 그냥 뭐 막 풀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선생님들의 예쁨을 받는 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의 예쁨을 독차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그냥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쌤이랑 학생들이랑 수업 때도 그냥 적당히 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참여하고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학습 태도만 좋아도 사실 뭐 학교 선생님들의 예쁨 받을 수 있고 뭐 그다지 배치고사 때문에 낙담할 필요는 없는 건 거네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배치고사 성적으로 아이들한테 평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다 오해다. 그래서 실제로 3월 모의고사도 있고 다양한 시험 그리고 그 이후에 수행평가도 있으니까 그런 각각의 활동들에서 잘하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다. 실제로 민진이 뭐 이번 기말고사 영어 100점이기는 한데 당시에 영어 반을 못 풀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생기부에도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엔 나중에 대입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동아리 활동이죠. 우리 광문에 조금 유명한 동아리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유명한 동아리들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인기가 많은지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을 위해서 다 풀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는 최대 입시 동아리에 들어가서 제 꿈도 체육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 입시로 특징 같은 건 좀 있어요? 동아리 시간에 운동하는 거. 그럼 나중에 체대를 진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체대 입시 동아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뭐 도움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좋은 것 같아요. 현서는? 친구들이 학생회랑 그리고 대부분 이제 상설 동아리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 동아리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생회는 봉사 시간도 주고 그리고 생기부도 되게 탄탄하게 써준다.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상설 동아리는 그냥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고 그다음 생기부에 쓸 수 있는 그 자율 활동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야무지게 딱 핵심만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민진이 어떤 동아리들 혹시 인기 많은 것 같아? 제가 있는 동아리이기도 한 과학 실험 동아리가 이과 쪽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실험 같은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직접 설계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진로에 따라서 뭐 연결시켜서 활동을 하기도 좋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계속 이과 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문과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약간 캠페인하는 이런 동아리인데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친구들은 뭔가 활동을 많이 하고 생기부도 잘 쓸 수 있어서 적십자부라고 부르는데 RCY도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광문에 진짜 인기 많고 또 이제 실제로 아이들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대입에도 또 충분한 스펙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인기 많은 동아리에 또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했더니 나는 그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 이러면 더 좋으니까 어떤 전략이 있을지 좀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학생회를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그 친구가 준비하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겨울방학 동안 이제 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면접 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일들을 방학 동안에 해서 면접 때 그 활동을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깨달았다라는 활동들을 쌓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면접에서 되게 중요하게 걸리는 것 같아요. 방학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서 그 활동을 뭔가 본인만의 경험으로 남긴 후에 그걸 면접의 소재로 좀 활용하면 또 굉장히 높은 합격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국어랑 영어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도 한 문장씩 딱 포인트만 집어서 이야기해주면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이나 예비고일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학은 수업 시간 때 시험 문제를 조금
제 선생님 기준으로 좀 스포를 하셔요. 이런 네. 문항을 낼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수학은 수업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26년도에 새로운 수학선생님이 예비고일에서 두 분이 새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또 다양한 경향성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민진이가 한번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해볼까? 진짜 수업이 안 중요한 과목이 없는데 과학이 유독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프린트만 꼼꼼하게 봐도 진짜 한 3분의 2는 먹고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과학 전교 1등이 말해주는 팁이니까 또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6학년도부터 과학, 영어, 그리고 국어 이렇게 3개 과목이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이제 심화된 대비도 함께 하면 조금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회는 그냥 교과서랑 쌤이 주시는 프린트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학교 수업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내신 때. 거의 수능 만점자 인터뷰 보는 것 같았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근데 그만큼 또 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고 있고 수업 시간에 실제로 내신 기출에까지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많이 알려주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학원뿐만이 아니라 학교 수업도 잘 앞으로 들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랑 영어 과목에 들어가서 국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경험했던 광문고 국어만의 어떤 특징을 한번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 시험은 외부 지문으로만 내는 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부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진짜 100% 공부를 했다.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외부 지문하고 연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외부 지문 키워드랑 관련해서 민진이가 또 얘기해 줄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외부 지문은 진짜 내신 때도 모의고사 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지문은 일단 당연하게 다 알고 있어야 하지만 거기서 이제 외부 지문까지 무조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죠.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당연히 교과서 범위는 이미 다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하는 거고 모의고사를 스스로 풀어보건 아니면 학원에서 주는 자료를 풀어보건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광문고 입학할 예비고일 친구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말로서 외부 지문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외부 지문이 진짜 어려운데 선생님 수업이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주시는 과제 중에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외부 지문이 아예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아예 그 지문을 읽지 않고 서술형까지 맞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매주 해주시는 클리닉 열심히 참여하면은 모르는 것도 솔직히 거기서 알던 키워드만 쓰면은 맞출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쌤이 해주시는 클리닉 열심히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외부 지문 말고도 사실 또 얘기할 게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는 서술형이 정말 우리를 괴롭게 했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한 친구들도 서술형 점수를 막상 까보고 나니까 정말 많이 깎였었거든요. 근데 일단 서술형 점수를 생각보다 안 깎인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안 깎인 친구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 같이 써져 있는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조건에 서술형에 완성형 문장으로 쓰라는 조건이 있는데 완벽하게 끝내지 않으면 아예 문제 자체가 틀려버려갖고 원래는 그 서술형 문제가 정말 키워드만 쓰면 맞게 하는 그런 문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조건이 까다롭지도 않았었는데 작년부터는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사실 내용적으로는 다 맞아도 뭐뭐이다 라고 이제 완벽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다 0점을 주셨어요. 조건에 따라서 완벽하게 서술을 해야지만 온전한 점수를 맞는 게 광문고 국어 시험의 특징이었습니다. 서술형이 이제 꽤나 어려운데 혹시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말해줄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서술형은 대부분 국어 선생님께서 하이라이트 치신 부분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필기 선생님이 주신 주간지 중에서 나오는 외부 지문 중에서 그 외부 지문이 그대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외부 지문을 통해서 서술형을 맞힌 경험이 있어서 주간지랑 필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클리닉에서 매주 와서 서술형 문제를 푸는데 그 서술형 문제 푸는 게 저희 학교 내신에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재영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기본기가 사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안 했던 거에 비해서 사실 국어 시험은 잘 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전략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더불어서 혹시 재영이 같은 예비고일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그게 또 그 후배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대로 돌아가면 문학 기본어 같은 거랑 독서 지문을 마주했을 때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뭔가 기르고 싶어요. 피지컬을 키우는. 네. 그래서 예비고일 친구들이 막연하게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광문고 국어 시험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사실은 이제 수업 잘 듣고 학원에서 좀 도움 받고 미리 지금 시기부터 조금씩 고등학교 공부를 해 나가면 충분히 또 대비 못할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어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사실 지금 관문고의 시험 트렌드가 평가원 수능 트렌드랑 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능에서도 국어랑 영어가 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실제로 관문에서도 2025년도에 국어랑 영어가 엄청 어려웠는데 다음 영어로 넘어와서 영어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문고 영어란 어떤지 그 특징을 가장 좀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외부 지문이 나오긴 해서 외부 지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신 범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내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부교재랑 모의고사까지 합치면은 범위가 너무 많아갖고 애들이 솔직히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한 애들이 많아갖고 민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범위 많다는 거 정말 공감 많이 하고요. 범위도 많은데 문제 수도 많아서 시간이 정말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시험 때 가서 읽고 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 범위에 들어간 지문들은 진짜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시험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관문고의 방대한 시험 범위를 말해줬고 또 연계돼서 나오는 연계 지문을 좀 말해줬는데요. 실제로 1학년 기준으로는 50지문에서 60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일반적인 학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지문량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지쳐서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계 관련해서는 사실 그 연계 지문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2025년을 기준으로 관문고 시험이 이전 시험과는 완전 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연계 지문을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2학년에게는 조금 다행인 소식인데 1학년에 잔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비고 1학년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험이 앞으로 출제가 되겠지만 2학년 기준으로는 비교적 현재보다는 조금 쉬워진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으로 지금 이렇게 방대한 시험 범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시험은 대략 35문제 정도 나오고 범위는 교과서 지문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서 올림포스 부교재랑 최근 모의고사 해서 한 60지문 정도 딱 들어갑니다. 관문고에서는 부교재라는 게 있는데 부교재가 매년 신간되는 교재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 EBS에서 수능특강 라이트와 수능특강 교재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유력하게 예비고일 시험 범위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2025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공통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대략 80점, 100점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20점 정도가 연계돼서 나오고 그리고 그 연계된 지문 안에서는 또 이제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서술형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연계 지문에 대한 거 그리고 소재 연계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해 보여. 결국에는 1등급을 받으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공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시험 범위에 든 지문 중에서 한 번씩 이건 꼭 나올 것 같이 중요하다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꼭 찝어주셨다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지문과 관련되게 작년 1년 모의고사를 통틀어서 비슷한 지문이 있으면 그걸 한번 꼭 보는 걸 추천하는 게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과 그 모의고사에 있는 지문이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작년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도 연계 지문에서 나오는 외부 지문 2개를 저는 알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작년 거를 미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줬는데 관문에서 실제 순수 과학 그리고 순수 이과 관련된 지문들은 실제 연계가 안 됩니다. 인문, 사회, 경제, 철학 그리고 심리까지는 거의 출제 경향성이 높고 연계 비중이 높습니다. 비슷한 소재를 찾아서 최대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을 넓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연계 지문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 혹시 추천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지문이 범위가 많기 때문에
모든 지문에 대한 연계 내용을 스스로 찾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걸 진짜 추천드리는데, 제가 2학기 기말 때 이제 우영쌤한테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도 연계에 대한 설명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는 쌤이 직접 연계에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다 찾아보시고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하니까 실제로 시험에서 지문은 안 나와 있는데 뭐 시험에 들어갔을 때 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그런 용어를 선생님이 진짜 강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딱 시험 들어가서 그 용어를 보니까 진짜 선생님이 해주신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특히 또 철학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로 연계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A라는 지문은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 있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 A라는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A라는 지문과 반대 견해를 가진 B라는 외부 지문을 가지고 와서 평가해보라라고 한다거나 비교해보라라고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야기해준 것처럼 배경 지식에 대한 그런 확장과 연계 학습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행평가도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수행평가가 특히 2025년은 이전이랑도 또 다른 경향성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행평가는 혹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1학기 때까지는 수행평가가 진짜 꼼꼼하게 외우면 다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 돼서는 외우더라도 소용이 없고 그냥 갑자기 시험 때 새로운 도표를 주고 얘를 분석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생겨서 2학기 때 돼서 수행평가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학교 시험이랑도 또 서술형이랑 연계돼서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비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주도하시는 또 그 쌤이 계신데, 그 쌤이 지금 인공지능 쌤이랑 또 친하세요. 그래서 인공지능 쌤한테 또 잘 보이면 이렇게 시험에 대한 정보도 알게 모르게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꿀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암기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관문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암기하는 게 사실 절대 불가능한 걸 넘어서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도 암기를 하는 친구가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암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이 닳도록 읽고 썼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그 혼자 집에서도 새벽까지 A4 용지 페이퍼 그 한 뭉텅이를 다 쓸 정도로 다 썼고요. 그렇게 해야 모든 지문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민진이도 사실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암기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 어떤 경위에서 찾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암기를 사실 제 수업에서는 단 한 문장도 안 시키거든요. 일부러 암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는 약간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뭐 지문별로 한 3개 정도씩 다 외우라고 하셨는데, 말해서 3문장이긴 하지만 한 문장에 거의 막 3줄 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60지문을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그건 사람이 외울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또 외우라는 대로 다 외우긴 했는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다른 과목도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영어 외우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그것도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제가 제일 약간 심각성을 느꼈던 거는 2학기 중간고사 때 뭐 시험이 어렵다고 하긴 했지만 저 그때도 지문을 다 외우고 갔었는데, 그렇게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를 보는데 약간 지문을 다시 읽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깨달아서, 마침 쌤이 암기를 안 좋아하시나 약간 암기하는 걸 정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쌤을 찾아갔는데, 이번 시험 때 암기를 진짜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시험 잘 볼 수 있다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맞아. 실제로 민진이 점수를 좀 얘기를 하자면 이번 기말고사의 전교에 100점이 딱 2명 있습니다. 둘 다 공동 1등이고 둘 다 생각의 차이에서 영어를 듣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인 친구인데, 사실 민진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영어 한 자릿수 등수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찍은 거고, 단 한 문장 암기 없이도 성적을 충분히 올려볼 수 있고 내용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어 관련해서 인문, 사회, 철학 이런 거 중심으로 지문을 소팅한다고 해도 여전히 많잖아. 근데 이 지문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용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지치진 않을지,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서도 잊어버리진 않을지, 좀 이런 생각이 있거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처음 지문 학습할 때 쌤이 내용을 딱 판서해서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이 딱 그냥 지문의 내용을 다 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됐어서 저희가 이제 어법 해독까지 하고서 총정리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 총정리 교재에 뭐 연계 포인트나 어법 중요한 거 그리고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약간 빈 공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쌤이 편수해 주신 내용을 스스로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해보고 이러면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런 과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쌤이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질문을 하시면 진짜 카톡 완전 많이 와 해서 설명을 완전 세세하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뭔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기도 편하고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범위를 4번 돌리거든요. 4회독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회독을 진행을 할 때는 원문의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회독이 반복되면서 변형 그리고 연계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3회독 때 진행하는 총정리 교재에는 실제로 원문의 내용, 그 원문에 대한 변형 그리고 연계 포인트까지 전 지문별로 기승전결을 내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부하는 데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광문고 전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광문고의 삶 그리고 생활이란 어떤지 조금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문고 입학하게 될 모든 예비고 1학년 학생들 그리고 걱정이 많으신 또 어머님들까지 충분한 정보 얻어 가셔가지고 광문고를 성공적으로 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